작은 키와 마른 체격,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지명순위.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단 하나의 무기인 빠른 발로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눈빛으로 모든 순간 진지함을 잃지 않는 선수. 루상에 있을 때 가장 까다로운 선수.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황성빈입니다. 황성빈은 어린 시절에도 열정은 가득했지만 체구도 작고 실력도 좋지 않아 주목받지 못했고 진학할 고등학교를 찾지 못해 야구를 그만둘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졸업을 앞두고 소래고등학교가 야구부를 창단했고 황성빈은 소래고에 입학하며 프로선수의 꿈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황성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또래보다 좋지 않은 신체 조건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타격 성적도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장점인 스피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주루 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교통산 기록은 아쉬움이 남았죠. 도루 능력은 좋았지만 아마추어 기록치고는 출루율이 낮아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의 지명을 받지 못한 황성빈은 야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경남대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우상향을 그리던 타격 지표는 경남대 1학년 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고 4할 중반에 타율을 기록하며 경남대의 주전 외야수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진 타격 지표로 루상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니 황성빈의 장점은 더욱 부각됐고 대학 통산 85도루를 기록하며 대학 야구 최고의 리드오프로 평가받았습니다. 결국 2020 신인 드래프트에서 황성빈은 2차 5라운드 전체 44번으로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되며 프로의 꿈을 이뤄냈지만 당시 롯데 외야에는 손아섭, 민병헌 등이 자리잡고 있고 백업들도 만만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대졸 출신으로 병역 문제 해결도 시급했기에 황성빈은 개막도 하기 전에 현역 입대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며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당시 롯데의 단장인 성민규 단장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성민규 단장은 드래프트부터 황성빈의 빠른 발과 주루 센스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황성빈이 제대 후 꾸준히 기회를 받는다면 기량을 꽃피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2022 시즌 입대 전 롯데 외야를 지키고 있던 손아섭은 NC로 떠났고 민병헌은 은퇴하며 롯데의 외야 자리는 확실한 주전이 없는 그야말로 나는 외야수다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성빈에게 2022 시즌 롯데 외야는 기회의 땅이었죠. 5월 처음 1군으로 콜업된 황성빈은 주로 대수비와 대주자로 출전하기 시작했는데 5월 11일 NC와의 경기에서 대주자로 나와 정훈의 투수 앞 땅볼 타구 상황에 3루에서 보여준 주루 센스는 그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선수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한화전에서 데뷔 첫 선발 출전한 황성빈은 첫 타석부터 기습 번트로 안타를 만들어내더니 네 번째 타석에서도 번트 안타를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번트로만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 모두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특히 1루를 향해 전력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 롯데 팬들은 매료될 수밖에 없었고 서튼 감독도 그를 높이 평가하며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7월 2일까지 30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울 정도로 꾸준하게 출루를 이어가며 감독과 팬들을 만족시켰는데 다만 경험 부족 탓인지 빠른 발에 비해 도루 성공률이 떨어졌고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흠이었습니다. 게다가 낮은 볼삼비와 타출갭을 기록하며 1번 타작감은 아니라는 평가가 따르기도 했죠. 그래도 그의 존재는 2022 시즌 롯데 자이언츠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튀어나와 주전 자리를 꿰찬 시즌이었죠. 2023 시즌은 황성빈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 시즌 주전으로 활약했음에도 그의 활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열정 가득한 황성빈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독이 됐는지 4월에만 2번의 부상을 당하며 한 달 이상 결장하게 됐고 복귀 이후에는 최악의 타격 성적을 기록하며 프로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본인도 마음이 급했는지 어떻게든 출루하기 위해 배트를 던지면서까지 타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명 블루투스 타법이라 불린 이 타법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의욕에 비해 성적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리그 최하급의 타격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커리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황성빈이 부진하는 사이 롯데 외야에는 윤동희라는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고 2024 시즌 황성빈은 다시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3월 26일 기아전 양현종을 상대로 안타를 치고 출루한 황성빈은 1루에서 좌완 양현종과 마주본 상태로 과도한 스킵 동작을 하며 논란이 됐는데 당시 양현종의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후 황성빈은 자신의 행동이 과했던 것 같지만 타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웃길 수도 있지만 자신은 진지했다며 도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만큼 남들에게 과해 보이고 웃겨 보일 정도로 야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황성빈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는데, 특히 4월 21일 KT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쿠에바스를 상대로 솔로 홈런을 치더니 5회 또다시 쿠에바스를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더블헤더 2차전에서 또 홈런을 치며 하루에 홈런을 3개나 기록해 거포 반열에 올라서는 거 아니냐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의 홈런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팬들은 그의 야구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타격뿐만 아니라 도루 성공률도 높아졌는데 4월 26일 기준 12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는 동안 단 한 번의 실패도 하지 않으며 달라진 황성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4 시즌에 베이스 크기가 15인치에서 18인치로 확대된 부분도 영향이 있었지만 그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쌓인 데이터에 투수의 견제 습관을 연구하는 황성빈의 노력이 더해져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물론 황성빈의 엄청난 주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반기에만 30도루를 기록하며 생애 첫 올스타전까지 출전한 황성빈은 자신의 별명에 따라 철가방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팬들을 즐겁게 했고 결국 베스트 퍼포먼스 상까지 수상하며 프로선수로서 스타성까지 과시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여전히 타격 페이스를 유지하며 롯데 공격의 선봉에 섰고 자신이 왜 마황으로 불리는지 증명해냈습니다. 결국 시즌 51도루에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며 완전히 반등에 성공한 황성빈은 이제 롯데 공격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황성빈은 4월 26일 현재까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공격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루하면 상대를 괴롭게 만들어서 잘 던지고 있던 투수도 무너지게 만들고 있죠. 특히 4월 24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6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하고 있던 류현진을 상대로 배트를 던져 통소리와 함께 안타를 만들어내며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냈던 장면은 황성빈 같은 선수가 왜 롯데에 필요한지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특유의 열정 때문에 오해의 시선도 많았습니다. 비매너 혹은 조롱 섞인 플레이라는 비판도 많았죠. 하지만 황성빈은 언제나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알았고 살아남기 위해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죠.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를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팬들도 어느덧 그의 마력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